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와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세신학은 100주년 표어를 정의를 강물처럼으로 정하고 앞으로도 어두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15년 3월 연세대 신과대학의 전신인 조선기독대학교가 설립됐습니다. 이후 조선기독대학교는 연희전문학교와 연희대학교를 거쳐 1957년 연세대학교로 통합됐으며 연세대 신과대학이라는 지금의 명칭으로 명명됐습니다. 연세신학의 기독교 정신은 독립운동을 전개한 민족 지도자들의 신념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고등교육과 의료 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식에는 신학대 교수와 재학생을 비롯해 동문들이 참석해 연세신학의 새로운 비전을 나눴습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서 연세신학은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받아들여 항상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학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교는 연세대 신과대학 출신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이 순서를 맡았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민족의 아픈 역사와 함께해온 연세신학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나눔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정의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신학 100주년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선언문 낭독과 기념예배, 출판 기념회, 위로의 순으로 1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연세대학교의 심장 역할을 하며 연세 정신을 이끌어온 연세신학. 더욱 강한 울림으로 한국교회의 정신을 이끄는 심장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창립 128주년을 앞두고 6번째 새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지난 8월 30일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린 세문안교회는 오는 2017년 12월 새 성전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국내 첫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새 성전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수영 담임 목사는 교회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예배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새 성전 기공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짓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기공감사 예배에 설교자로 나선 예장통합 서울노회장 김창근 목사는 성전 건축의 전 과정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문안교회의 새 성전 건축은 1973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 건축 현장이 재개발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설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또 당시 교인이 1,500여 명이었지만 현재 5,000여 명까지 늘어나면서 예배 공간 또한 협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이수영 목사가 2007년 당회에서 건축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므로 성전 건축은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그로부터 8년여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공감사 예배에 참석한 1,000여 명의 교인들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본질을 견고히 붙잡는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했습니다. 새 성전은 연면적 29,352제곱미터의 지상 13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로 약 2년 4개월여간의 기간을 거쳐 창립 130주년을 맞는 2017년 12월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35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전 세계적으로 은혜의 잔치를 벌였던 명성교회가 올해 9월에도 어김없이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내 마음의 합한 자를 주제로 시작한 특별 새벽 집회 현장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합니다. 명성교회 35주년 9월 특별 새벽 집회 첫날 집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설레임을 안고 집회에 참석합니다. 35주 맞은 9월 특별 새벽 집회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맞아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는 우리 가정이 더 축복된 가정 될 것 같고 더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가정 될 것 같습니다. 초3 그때부터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올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꿈을 향해 가는 것도 비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해서 항상 개근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요. 너무 은혜 받고요. 감사하고요. 누가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오겠어요. 지금도 오면서 이렇게 블랙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 모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35년 동안 71번의 특별 새벽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명성교회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의미 있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71번째 특세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과 젊은 가정 구성원 710명이 함께한 특수는 시작으로 명성교회 솔리스트 71명의 찬양과 수백 명이 참여한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15,000석을 가득 메운 체조경기장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마음의 합한 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삼환 목사는 예수님을 비롯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다윗 등이 새벽을 깨웠다며 귀한 시간이었던 새벽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변화됩니다.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교 후에는 참석 성도 모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자신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 등에서 온 성도들은 이른 새벽 열린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창립 직후인 1980년 9월부터 35년 동안 한결같이 특별 새벽 집회를 이어온 명성교회. 하루 평균 7만 명이 참석하고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800만 명이 시청하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가 세상을 깨우는 귀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오는 5일 토요일까지 하루 5차례 명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제8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총회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총회 현장에서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연 2년 만에 열리는 임원선거입니다. 2박 3일 일정 중 총회 둘째 날에 열린 임원선거에는 총대의원 499명 중 492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장 선거는 입후보자 없이 투표용지에 추천인을 적어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다 득표자는 평북연합회 박인자 총대로 유효표 469표 중 323표를 얻으며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48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박인자 신임 회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고 여기며 앞으로 부끄럼 없이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 전국 여전도의 또 이름을 위해서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재경부회장과 지방부회장, 서기와 회계 선거는 배수공천된 후보들 중에서 투표로 결정됐으며 역사기록서기 후보자 인주는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결정됐습니다. 재경부회장으로는 서울 김순미 총대와 서울북 김경원 총대,
평양서울연합회 김순희 총대, 서울관악 이경희 총대가, 지방부회장에는 대구동 이동봉 총대와 강원동 추정혜 총대, 군산 문영욱 총대, 충북 이정숙 총대가 선출됐습니다. 이날 당선된 새 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실행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총회는 향후 과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우수연합회 시상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가 국회에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는 경기 지역 정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 대화합을 위한 기도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마련한 기도회에는 정교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각각 말씀과 사회를 맡았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국회 조찬기도회 홍문종 회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새누리당 김명현 경기도 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경기도 당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특별히 경기도의 통합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끌게 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서 하나가 되면 저는 우리의 통일된 힘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고 가장 잘 살고 부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기총 강현성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성남과 용인, 파주 등 경기 지역 8곳의 기독교연합 대표회장들이 경기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특별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인성회복과 바른 성문화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 현황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31개 시군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념과 빈부와 세대 간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는 넥스트 경기도로 더욱 발전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과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나눈 기도 제목대로 앞으로도 지역과 국민을 위해 하나 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귀농 귀촌 시대를 맞아 전국 최초로 기독교인을 위한 귀농 귀촌 상담소를 마련했습니다. 충남 홍성에 문을 연 귀농 상담소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귀촌 가구는 44,586가구로 전년보다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가구의 경우 11,144호로 최근 3년 연속 만 가구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층의 농촌 유입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농 귀촌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귀농 귀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정보가 없어 기독교인들의 귀농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곳이 없는 실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신동리교회 오필승 목사는 전국 최초로 귀농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귀농 귀촌의 시대인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귀농 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독교인들을 귀농 귀촌하고자 할 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단체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귀농 상담소를 열게 됐습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며 3년째 마을이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필승 목사는 1호 예장귀농 상담소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귀농 귀촌에 큰 도움을 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예장귀농 상담소 개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총회 차원의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에 귀농해 온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시키고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협의하고 또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 내에는 귀농귀촌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귀농귀촌을 원하는 기독교인을 도울 뿐 아니라 농촌 살리기와 농촌 목회 지원 등의 다양한 도구로 쓰이게 될 귀농상담소. 통합총회는 1호 상담소인 홍성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제2, 제3의 예장귀농상담소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동리교회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이달과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기독교인을 위한 농가 숙박형 귀농 체험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해단식이 지난달 31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해단식에는 기도회 대표대회장 김삼화 목사를 비롯해 공동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대표준비위원장 소강성 목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8월 9일 개최했던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에 대한 경과보고와 영상상영, 감사보고와 감사패 증정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숭실대학교 통일한국세움과 사단법인 한반도 녹색평화운동, 조선일보 대단법인 통일과 나눔에 통일사역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지난달 열린 평화통일기도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며 기도회에 참여한 교단과 기관,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지난 1일 명성교회에서 일본 바나바 복음선교회와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일본 바나바 복음선교회 공동대표 정순현 목사와 니시모토 이치오 목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일 우호 협력과 일본 선교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성시와 운동본부는 일본의 8,000개 교회 중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 실태를 파악하고 무목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2015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를 맞아 한국을 찾은 해외교회 지도자 160여 명이 지난 1일 C채널 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러시아, 중국, 필리핀, 에티오피아 등 12개국에서 온 방문단은 C채널 방송에서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한 뒤 방송국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C채널 방송 김명규 회장은 해외 지도자들이 이번 방안으로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리오번렘 목사는 이른 새벽에도 기도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캄보디아에서도 한국과 같은 영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많이 배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외교계 지도자들은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동안 진행되는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뒤 오는 7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책 한 권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는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연탄길로 스테디셀러 작가가 된 이철환 씨도 바로 그런 책을 쓰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이철환 작가,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부터 살펴라. 4년 만에 새로운 책을 들고 독자들 곁으로 찾아온 작가 이철환. 연탄길에 이어 또 다른 감동의 진원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과 동화를 쓰는 이철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책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인간의 영토를 넓히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이는 인간의 영토는 절대로 넓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사람에 대한 긍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은 그동안 저를 보살펴준 그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그땐 그렇게 아팠는데요. 그 상처 또한 제 삶의 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저에게 제가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연탄길 원고를 출판사 처음에 보낼 때 한 일주일, 열흘 안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출판사도 그렇고 해서 5번 거절당하는 동안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3년이라는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던 건 저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분명히 하나 알았습니다. 제가 보낸 원고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번의 비판인 거잖아요. 그 원고에 대한. 그것이 없었다면 연탄길은 430만 명의 독자를 얻지도 못했고요.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도 되지 못했어요. 단련의 시간을 통해 얻어진 430만 명의 독자. 지금의 이철환 작가를 있게 한 모든 것은 바로 그 시간의 담금질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마음의 힘으로 바꾸게 했던 원동력. 아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씨앗이 뿌려진 건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에 갔는데 참 좋았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우실까? 저렇게 착하고 좋은 전도사님을 울게 하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때 예수님이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했고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그게 아마 제 신앙의 출발이지 싶습니다. 삶의 모순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마음. 이철환 작가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연탄길 1권, 2권, 3권 진행하는 동안 지나치게 과로를 해갖고요. 어지럼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어지럼증이 되게 심해서 집엔 괜찮은데 밖에 나갈 때는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등산 스틱 2개를 접어서 제 백팩 속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간이 나왔을 때인데요. 홍대 앞이었어요. 건널목을 건너야만 그 신간 간담회 장소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앞에 서서 저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팩 속에 넣고 와야 할 등산 스틱 2개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물점 같은 데를 찾았어요. 그곳에 가면 이런저런 용도의 막대기 같은 거 팔 것 같았어요. 겨우 찾았는데 거기도 마땅한 게 없었고요. 그 주인 아저씨가 쓰시는 우산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그냥 가져가시라고, 돈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 우산 들고서 신호등 건널 때 참 마음 안 좋았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이 다 연탄길 때문에 저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탄길은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그 혹독한 슬픔, 그 절망의 시간, 그런 거하고 이 기쁨하고 바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시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졌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지금은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처절하게 만나는 인생의 막다른 길. 연탄길을 통해 그 길을 직면했고 주님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철환 작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징검다리를 그분의 삶 앞에 놓아주고 싶은 분들에게 소중한 그 무엇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을 갖게 해준 이철환 작가. 그는 오늘도 그 시선의 원천인 사랑으로 희망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치고 독도에 대해 관심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목민심서의 작가 황인경 씨가 최근 소설 독도를 출간했는데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의인 안용복의 삶을 통해 독도를 좀 더 가까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신간소설 독도의 작가 황인경 씨를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작고 평화로운 섬 독도. 하지만 이곳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독도를 탐했던 일본의 잦은 침입. 하지만 그에 용감하게 맞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연 많고 굴곡 많은 외로운 섬,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낸 의인 안용복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독도를 만나보시죠. 황인경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소설 독도가 출간이 됐는데요. 어떤 네. 작품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독도가 이제 주고요.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으로서 의인 안용복을 주인공으로 썼습니다. 네, 그 안용복은 조선조 숙종 시대에 1693년에 외인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고 그 3년 후에 1696년에 120여 명을 인솔하고 외나라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인정을 받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은 이슈가 돼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배를 타던 안용복. 안용복은 건장한 체격에 지혜와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갖춘 선장으로 성장했는데요. 하지만 어업을 나갈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땅인데 외인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여기는 조선의 땅이다. 그래서 오지 말라 그렇게 호통을 치는 바람에 처음에 납치를 당해서 외나라에 갔다 왔었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부의 윗사람에게 이 약속을 받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3년 후에 그걸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이 다녀오시고 나서 거의 200여 년 동안은 외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총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게 준비를 하셨군요. 제가 본격적으로 소설을 쓴 것은 2년 정도 걸렸고요. 그 전에 이제 자료 수집하시고 하시는 줄거리 기간이 만들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탄생한 작품인데요. 이 전작인 목민심서도 그렇고 이번에 출간된 독도도 그렇고요. 작가님께서는 특히 역사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출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심어주자 그래서 위인전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위인전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위인전을 다 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뭐 굉장히 쏟아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도서관에도 데리고 가고 또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모아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친구들의 아이들, 전국의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소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지나온 역사에 대한 것을 새롭게 더 머릿속에, 가슴속에 심어준다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에 나갈 그런 인재들로 키우는데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그 지식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쓰게 됐어요. 소설 장면 중에 혹시 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용복의 시대가 숙종 시대예요. 그런데 의인 안용복을 쓰고자 하면서 숙종을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멋진 왕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숙종 왕을
안용복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하는 후견자로 소설에 그려봤어요. 실제로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재력이 튼튼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외나라로 건너갈 정도의 파워를 갖추려면 뒤에 그런 후견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숙종의 또 다른 면모를 우리가 또 이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사실은 저희가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사실상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일본은 지금 차근차근 교과서도 그렇고 그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고 차근차근 정말 체계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땅인데 우리가 너무 오히려 소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의 고지도에 우리의 고지도보다 더 많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이미 그려져 있는 지도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설을 통해서 그 독도의 그간의 역사를 정확히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전 독도를 갈 때마다 어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름다운지 그 맑은 물이며 갈매기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며 풀뿌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 아름다운 우리 땅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젠 지키고 우리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고 또 수호천사가 되어야 되겠다. 자기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독도를 지켜내고자 그렇게 애쓰셨던 안용복 의인을 우리가 닮아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뿌듯한 자신감, 자존감으로 독도를 지켜내고 독도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의 역사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출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